제주관청에 등록되어서 제주 기생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부정적인? 약간 이렇게 술 그 시중? 그렇죠. 접대의 이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오르죠. 네. 네. 근데요, 사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생은요, 지금으로 치면 예능인이었습니다. 일단 기생은요, 노래, 춤, 가야금, 거문고 등 다양한 기회를 기본적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양반 문화인 글과 시집기, 그림까지 두루 익혔고요. 수준 높은 교양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관기들은요, 신분 자체는 천대받는 천민이었지만 수준 높은 재능을 뽐내며 사랑받고 주목받던 조선의 예능인이기도 했던 거죠. 오. 그러니까 성장한 김만덕에게 어떤 삶이 펼쳐졌는지 아시겠죠? 네. 네. 주로 제주관청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해서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기회를 뽐내면서 흥을 돋우고 관리들의 말벗을 하는 게 김만덕의 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실제 김만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색이 있어 부에 속한 기생으로 뽑혔고 기회를 배울 때 무엇이나 다 잘했다. 자, 우선 맨 윗줄에 자색이 있다라는 거는요, 김만덕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기나 춤 등을 능수능란하게 배우고 다 잘 잘했다. 해냈다는 거죠. 와. 그 예능적으로 다 능력이 있는 기생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생 김만덕에게는요, 재능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비범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 또한 성격이 활달하여 대장부의 기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만덕은 활달한 성격으로 남들과 잘 어울리면서 남다른 기상이 돋보이는 당찬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 체제곡의 만덕전에 보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했지만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은 즉 김만덕은 생계 때문에 천한 기성이 됐지만 남들에게 막 휘둘리면서 살긴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주 있고 성격이 활달한 기생 김만덕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아요. 엄청났겠네요. 이건 뭐. 자, 분명 제주도 관리들 사이에서 금세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기를 얻은 김만덕에게 따라오는 건 뭘까요? 돈. 아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당시 기생들은요, 인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받곤 했거든요. 돈을 쓸어 모았겠네요, 그럼.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인기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인기 많은 김만덕, 부와 명성을 동시에 쌓았던 겁니다.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타의로 선택한 기생의 삶이 아닌 자신이 직접 선택한 상인의 삶에 남은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근데 교수님, 관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기가 이렇게 상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말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관기를 찾는 횟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기로 적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리들이 용인해주는 하에 장사를 시작했던 거죠. 상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김만덕. 왜 이런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관기로 일할 때 이 김만덕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아. 기생으로 일하면 육지에서 온 관리들을 대접하는 일도 했거든요. 그때 김만덕은요, 육지 관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요즘 그 육지 사람들한테 뭐 인기가 있는 뭐 품목들, 상품들, 정보? 예. 육지 정보. 그렇죠. 여러 가지 제주도 밖의 이야기들. 김만덕은요, 아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을 들었을 겁니다. 만덕이 살던 18세기 당시는요, 조선이 아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는요, 큰 시장들이 곳곳에 들어섰고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 떼돈을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덕이 들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자연히 제주도의 어떤 물건이 육지에서 불티나게 팔리더라. 어떤 천민이 떼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말을 들은 김만덕은요. 장사가 돈이 된다. 해보자.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게다가 김만덕에게 장사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김만덕 아버지 뭐 했다고요? 상인. 네, 장사했잖아요. 아버지가 장사로 가정을 이끌었듯이 나도 할 수 있다. 장사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김만덕은 직감한 겁니다. 옆에서 또 봤을 테니까. 그럼요. 조선시대 여자로, 그것도 관기의 신분으로 장사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김만덕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만덕은요, 호기롭고 당차게 장사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육지에서 사들인 물건은 주로 뭐였을까요? 이게 진짜 요즘에 보면은 딱 이거 잘 팔리니까 제주도에서 엄청 못 구하고 귀하고 인기 있는 거예요. 야, 역시 네. 맞아요. 네, 김만덕이 픽한 주력 상품은 바로 쌀이었습니다. 왜 쌀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쌀이 그렇지. 아니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렇지. 당시 제주도에서는 쌀이 너무 귀했거든요. 제주 땅은 화산섬이라서 물이 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키우는 쌀 농사가 어려웠던 거예요. 김만덕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한 겁니다. 쌀. 그렇게 김만덕은요, 쌀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쌀을 사들이면서 직접 장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덕 안에 내재되어 있던 상인 본능이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재화를 늘리는데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놓거나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쌀이 지금 이제 뭐 너무 이제 금액이 싸다. 그럼 그 쌀을 좀 모아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쌓아둔 걸 좀 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조절하는 거지 금액을. 그렇죠. 김만덕은요, 재물을 늘리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쌀값이 싼 가을에 쌀을 잔뜩 싸들여서 점포 창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럼 저장해둔 쌀 언제 풀까요? 쌀이 부족할 때. 그렇죠. 봄입니다. 쌀이 귀한 봄에 비싼 값으로 파는 겁니다. 김만덕은요, 이 수요 공급을 철저히 예측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했던 겁니다. 보통 아니다, 보통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런 김만덕의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조선시대 여성상과는 확실히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만덕은요, 그렇게 쌀을 사들여 제주에 팔면서 한편으로는요, 제주도에서 나는 물건들을 또 이번엔 육지 쪽으로 열심히 내다 팝니다. 자, 김만덕이 육지에 내다 판 대표적인 제주도 특산품은 뭐였을까요? 조선 양반들의 필수품, 바로 이 가시입니다. 네. 응. 김만덕이 찾아낸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죠. 말의 갈기나 꼬리털인 말총이 바로 이 갓의 주 재료입니다. 게다가요, 무엇보다도 제주산 말총은요, 질이 좋고 튼튼해가지고요, 갓의 재료로는 정말 최상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얼굴을 가리는 이 챙 부분 있죠. 예. 네. 요거 이 얼굴을 가리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은 양태라 그래요. 양태. 양태.
자, 이 양태는 뭘로 만드냐면 대나무입니다. 와. 대나무를 이 명주실처럼 아주 가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널쩍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자, 김만덕은요, 제주도에 솜씨 좋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요, 이 양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내다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갓이 뜨거운 인기였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반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양반이 됐는데 양반 옷이 없거나 갓이 없잖아요. 와, 네. 박수. 여기 박수. 당시 조선에서는요, 이 장사가 활발해지면서 떼돈을 번 평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그들은 돈으로 심지어 이것까지 샀습니다. 뭐냐면 양반 신분. 그렇게 신분 사고 나니까 나도 양반이요 하고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패션 아이템이 바로 갓이었던 겁니다. 그런 조선의 유행 바람을 타고 당대 최고 품질로 명성이 자자했던 제주 말총이나 양태의 가격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수요가 지금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와 이게 어떻게 딱 맞게 또 이렇게 되네. 놀라지 마세요. 제주산 말총과 양태가 한양 올라가면요, 최대로 무려 100배 가까이 가격이 뜹니다. 100배? 네. 100배면 와. 그러니까 이 말총과 양태를 실은 이 만덕의 배가 전라도 포구에 도착하면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 났겠네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상인들이 막 서로 사겠다면서 쟁탈절 벌이고 막 줄 서는 거예요. 이제 제주의 갓을 특화시킬 겁니다. 성공한다면 조선팔도 양반님들 머리 꼭대기에 제주의 갓이 올라가게 됩니다. 김만덕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리며 점차 제주 상권에 큰 손으로 입지를 다집니다. 김만덕의 나이도 어느덧 50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김만덕은요, 명실상부 제주도 여성 CEO로 우뚝 섭니다. 와. 자, 그런데 거칠 것 없이 달리던 이 김만덕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갑자기 이 김만덕, 도무지 장사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갑자기?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내년 봄이면 틀림없이 금년보다 배나 더 굶주림을 호소할 것입니다. 자, 이건요, 현재 제주도 지사격인 제주 목사, 그러니까 사또죠. 이 제주 목사가 정조에게 긴급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주 어떤 상황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지금. 흉작. 맞습니다. 정조 제위 14년째 되던 1790년부터 무려 3년 넘게 이어진 대기근 시기에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이 당시 조선에서 손꼽을 만큼 극심한 흉년이 제주도에 닥쳤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닥치면 김만덕의 장사는 어떻게 될까요? 좀 영향을 받겠죠. 사람들이 이제 살 살 수가 사람들도 없죠. 없잖아요. 이 시기 실록 기록을 보면요. 1794년도 제주도 주민들 전체 인구 수가 원래 6만 2천 명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1년 사이에 한 18,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8,000명? 정말 전쟁보다도 참혹한 날씨 재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 곡식을 보내라. 제주도 기근 사태를 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조는요, 조선 조정과 지방 관아들이 보유한 곡식을 끌어모아서 당장 제주로 보냅니다. 와. 자, 그렇게 1795년 2월 끌어모은 곡식 11,000여 수십 척의 배에 나누어 실립니다. 제주도의 생명줄인 구유미를 실은 이 배가 제주를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구율미를 보내고 며칠 후 밤에 잠자리에 들려는 정조를 펄떡 일으켜 세우는 긴급한 보고가 따라듭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설마 그 배가 가다가 무슨 일이었을까요?
5척의 배가 파손되어 수백 포에 달하는 곡식이 못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또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비보는 김만덕 귀에도 들어갔겠죠. 이때 김만덕이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김만덕은요, 자신의 사비로 배를 띄워서 육지에서 직접 곡식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와. 사실 이 일은요, 대담한 사업가인 김만덕에게도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본인의 사비를 써서 쌀을 사온 거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 건 거거든요. 아 진짜요? 자, 정조가 보낸 구유미배 어떻게 됐죠? 다 없어졌어요. 풍랑을 맞아가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만덕이 지금 사비로 자신의 배를 띄웠잖아요. 네. 그럼 그 배가 갔다가 무사히 도착하리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 당시 육지에서 쌀을 사오는 거는요, 자칫하면 자신의 돈과 그 쌀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던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김만덕은요, 이 쌀을 사는데 전 재산을 올인합니다. 왜? 재산? 네, 30년 동안 장사한 거를요? 다 올인합니다. 그냥 다 목숨을 건 거네요. 그렇죠. 김만덕에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향 제주도가 죽음의 섬이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행수님, 쌀 가져왔습니다. 쌀을 무사히 가져온 거예요. 어우 쌀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좋은 일 했네. 쌀을 다 나눈 거네요. 맞습니다. 김만덕이 제주 사람들 돕기 위해서 기꺼이 제주 관청에 쌀 내놓은 겁니다. 천사 같은 분이네. 진짜 대박이에요. 기록에 따르면요, 김만덕은요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서 쌀 60섬을 마련한 겁니다. 약 10톤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와, 톤이면은 와. 엄청나네요. 개인이 개인이 10톤을 한 그거 거니까 하는 건 대략. 진짜 큰 거죠. 당시에는 부율미를 나눠줄 때 성인 남성 한 명당 약 2주먹 정도 줬다고 합니다. 쌀을 2주먹, 약 2업 정도 준다고 하면요, 무려 만요. 약 3만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보입니다. 야, 그 전에 뭐 비방하고 막 시기질투했던 그 사람들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정말 다른 행보죠. 그죠? 예. 이 소식을 들은 제주 백성들 반응은 어떨까요? 아, 너무 너무 고맙고 고마워하죠. 영웅이고. 자, 한번 보시죠.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와.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 라고 했다.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 확 느껴지시죠? 아 근데 거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죠? 아니, 곳곳에 비석이 세워질만 했네요. 김만덕의 통 큰 기부로 제주도는 오랜 굶주림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김만덕은요, 진짜 생명의 은인이었던 겁니다.